아니 형 뭐예요? 대호 왔어? 아, 연습 네. 중이지. 아니 형 오늘 뭐 알려줄 거 있다면서요? 아, 오늘? 오늘 스텝 알려주려고 하지. Yummy. 스텝에 있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어. 그거에 대해 먼저 말해줄게. 첫 번째는 체중의 이동.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이 끊기지 않게 연결되는 거. 세 번째, 좀 가볍지만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스텝과 동시에 되게 무겁게 걷는 발? 말이 되게 애매하지? 먼저 체중 이동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잠깐 보여줄게. 그냥 뭔가 우리가 발을 걸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걷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근데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걸을 때 편하게 약간 슬리퍼 신고 걸을 때 이런 거 보면 발만 뻗어서 그냥 이런 느낌으로 걷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뭐 편하게 이렇게 걷는 사람들 되게 다양한 걸음걸이가 있는데 나는 조금 볼링에 있어서 내가 걷는 방식은 스텝이긴 하지만 그냥 걷는 건 아니야. 어떻게 걷는지 한번 알려줄게. 한번 일로 와볼래? 나는 일단은 투핸드이기 때문에 투핸드는 되게 좀 구속을 내기 위해서는 스텝의 속도가 되게 중요해.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달리기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달리기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해? 무게중심이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앞에 있죠. 그지? 약간 좀 달리기를 준비할 때 약간 이런 느낌처럼 좀 앞으로 많이 숙여져 있는 느낌이 있을 거야. 근데 나는 그 자세를 마지막 킥발 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특히 상체를 많이 쓰고 백스윙이 낮은 투핸드에게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체중 이동에 있어서는 나는 발만 나가게 되면은 너무 뒤에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다시 또 앞으로 넘어오는데 자연스럽지 않은 이런 걸음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전반적인 투핸드의 스텝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발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중이 어느 정도 조금 앞에 실리면서 맨발이 나갈 때는 이 오른발의 체중이 점점 앞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왼발을 확실하게 디딜 수 있고 두 번째 발, 5스텝 기준으로 말해주는 거야. 두 번째 발도 확실하게 디딜 수 있고 마지막 네 번째 발 킥발까지 가서 그대로 슬라이딩이 오는 이런 무게중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리고 뭐 두 번째로 발의 조금 연결성. 뭔가 스텝에 있어서 물론 이제 발을 좀 원투 같은 경우는 끊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조금 발이 끊기는 거는 연결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나는 사실 좀 스텝으로 공을 끌고 와야 되는데 구속을 내는데 되게 불리하다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발의 체중 이동과 더불어 발의 연결성이 나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 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샷을 칠 때는 뭐 하체는 좀 낮지만 이거를 떠나고 발이 끊기지 않게 최대한 이동하려고 해. 어떤 말이냐면 내가 볼링을 치면서 보여줄게. 발이 뭔가 조금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보일 거야. 뭐 어드레스 스탠스는 33. 어드레스 잡고 가볍게 한번 쳐볼게. 다시 한번 가볍게 쳐볼게. 다시 겉에서. 방금은 상관없지? 가볍지가 않았던 거예요? 미안해. 한번 내가 말했던 것처럼 발이 끊기지 않는 스텝이 어떤 건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지금 봤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무게중심은 낮게 가져가고 발은 연결되게끔 걷는 게 보일 거야. 이래야지 내가 발을 통한 연결을 통해서 속도를 가장 공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좀 가볍지만 무겁게 걸어라. 뭔가 가볍게 걷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내 생각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뭔가 발을 디딜 때 되게 좀 가벼운 느낌, 터덜터덜한 느낌이라고 치면은 무겁게 걷는 느낌을 한번 보여줄게.
내가 원래 무거워서 무겁게 걷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야. 근데 형 무겁긴 하잖아요. 무겁긴 해. 무겁게 걷는다고 하면은 전반적인 무게중심은 너무 위에 있는 것보다는 낮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유지하면서 걸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나는 애초에 어드레스가 조금 많이 낮게 시작하는 편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자세로 어드레스를 서서 한번 보여줄게. 근데 전반적으로 중심이 낮아지면서 걷는 거를 볼 수 있을까? 약간 팁이라고 하면은 뭔가 밤에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셔. 근데 뭔가 냉장고에서 몰래 음식을 꺼내서 먹고 싶어. 그런 느낌으로 한번 발을 걸어볼게. 무겁게 이런 느낌으로 이어지게 무겁게 무게중심을 낮게 부드럽게 이어지게 이렇게 걷는 게 볼링 스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 형, 어. 아니 뭐 하체만 하긴 좀 아쉬운데요? 그치, 뭐 볼링이 아무래도 하체의 중요도가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하체만 통하는 게 아니라 상체도 쓰고 팔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다음에 가장 큰 부분인 상체에 대해서 말을 해줄게. 사실 몸이라는 게 하체와 상체를 굳이 나눠서 말을 할 수는 없잖아. 하체를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했다면은 다음에는 상체일 거야. 근데 투핸드는 내가 말했던 몸이 가는 속도로 인해서 볼링공의 속도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즉 상체를 통한 백스윙의 가동 범위를 키우거나 아니면은 약간 골프를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뭔가 팔로만 투핸드가 이러고 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가동 범위를 좀 키우려면은 상체 꼬임을 좀 더 회전을 시키고 다시 풀어낼 수 있다고 하면은 되게 조금 더 큰 백스윙 아크를 만들 수 있지 않겠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구속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 첫 번째로는 나는 투핸드에서 있어서 상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상체를 잘 숙일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 이유는 내가 볼링공을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냥 볼링공을 높게 들라고 하면은 양손을 통해서 뭐 이렇게도 들을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들는다고 하면은 사실 정확성을 얻을 수 있을까, 태우? 얻었죠. 그지? 그러면 어느 정도 정확성을 얻을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백스윙을 올린다고 가정해보면은 너무 팔의 힘을 통해서 드는 것보다는 그냥 이 공이 다운스윙에서 낙하되는 힘을 통해서 그대로 일단은 뒤로 보내는 게 가장 정확성을 가지면서 힘을 뺀 백스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내가 왜 상체를 얘기했냐면은 이건 팔 아니에요? 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상체라고 얘기했냐면은 상체를 숙이면 숙일수록 내가 과한 팔로 드는 백스윙을 통하지 않고 이 릴리즈 직전까지, 예를 들어 릴리즈가 발목에서 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내가 백스윙을 이렇게 들지 않아.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스윙은 여기까지밖에 못 움직이지. 물론 유연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내가 상체를, 즉 허리를 얼마나 통해서 상체를 아래로 숙이면 숙일수록 백스윙의 가동 범위는 나는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다 생각해. 그럼 이렇게 따지면은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양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백스윙의 크기를 키울 수 있고 그것 또한 구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근데 또 상체는 내가 말했던 꼬임도 중요해. 그냥 상체를 숙이고만 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볼링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는 정확성을 하려면 퍼서널을 줄여라 많이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이 지나갈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상체의 기울기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백스윙에 오면은 공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백스윙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 그러면은 나는 어드레스에서 애초에 백스윙 자체를 올리기 직전에 공을 그냥 잡았다고 쳐볼게. 오른쪽 어깨를 누르고 뭔가 내가 오른쪽 어깨가 회전의 중심축이라 치면은 보는 시선이 오른쪽 눈, 즉 주시안이 오른쪽 눈이야. 그럼 최대한 나는 릴리즈 때 이 오른쪽 눈, 주시안과 내 어깨의 회전축에 이 가상의 수직선을 만들었을 때 최대한 일치하게 하려고 만들고 있어. 그 방법은 상체의 기울기를 오른손은 오른쪽으로 눌러놓고 어깨가 들리지 않게 긴장감을 빼고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
그리고 상체에 있어서는 마지막 릴리즈 할 때 머리의 좌우 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 일반적으로 투핸드 분들 구속이 안 나오기 때문에 팔로 굉장히 많이 당겨서 치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되면은 한번 뒤에서 날 찍어줄래, 태우? 내가 일단 잘 따라하지는 못하는데 한번 해볼게. 나도 옛날에 이렇게 쳤어. 그냥 가볍게만 쳐볼게. 방향을 신경 쓰지 말고. 와서 머리가 이런 느낌으로 좀 머리가 원래 릴리즈 할 때 고정했던 방향이 아니라 왼쪽으로 머리가 이동이 되는 바디턴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 이렇게 되면은 머리 고정이 되지 않는다고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 근데 머리 고정이 되지 않으면은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먼저 어드레스에서 내가 보고 있던 시선이랑 마지막 릴리즈의 시선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되는데, 머리가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거는 내가 보고 있던 시선에서 시선이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 시선이 일치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드레스 할 때 팔의 방향을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상체의 각을 정하는 사람도 있고 방향성을 뭐 명치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정할 수 있지만, 어드레스에서 내가 잡았던 이 상체의 방향을 머리가 좌우측으로 이제 바디턴이 되게 되면은 내가 원래 세팅했던 것보다 더 왼쪽으로 많이 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정확성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은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 센데, 내가 상체 기울기가 안 갖춰지고 몸까지 돌아가게 되면은 내 무게중심보다 바깥쪽에서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은 일단 당길 수밖에 없어. 근데 당기면은 또 뭐가 생겼어? 원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립은 더 강하게 줄 수밖에 없고, 공은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안정된 방향성도 또한 찾기 힘들지. 이 정도? 어때, 좀 유익해? 이렇게 해요. 그래? 유익해? 근데 너무 약간 선생님 느낌으로 하는데 지금? 그리고 스윙에 있어서 내가 공을 잡는 방법을 한번 보여줄게. 근데 투핸드는 그립의 방향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너무 다 다른 그립을 잡고 있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손목에 이제 엄지와 중약지만 사용하는 투핸드지만, 검지와 엄지를 사용하면은 이 그립의 중심점의 바깥쪽에 힘을 주게 되면은 힘이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목이 로테이션이 되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그립의 방향을 손모양을 한번 찍어줄 수 있겠어? 어드레스에서 손모양을 나는 좀 무게중심을 좀 더 검지 쪽에 두고 이렇게 잡는 편이긴 해. 그러면 많이 틀어잡네. 생각보다 많이 틀어잡긴 한데 나는 틀어 잡으면서 요 검지에다가 최대한 공을 받쳐놓고 시작하려고 해. 그러면서 엄지는 뭐 그냥 놓을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엄지는 세게 누르는 건 아니지만 가볍게 엄지를 통해서 받쳐놓는다. 자, 한번 다시 잡아볼게. 중략질 넣고 검지를 받치고 엄지를 살짝 누른 상태에서 그립을 어드레스를 이렇게 해.